제가 치안적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수식을 바꾸는 거 이야기했죠. 치안적분의 사용 방법 중에서 그냥 치안 담안에서 푸는 것도 있지만 구간을 바꿔줄 수도 있고 함수를 바꿔줄 수도 있다라고 했지. 근데 그 뒤에 f'x가 안 곱해져 있을 때 함수 바꿀 때 어떤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 역함수가 존재하는 덩어리지. 역함수가 존재하는 덩어리는 내가 치환을 시켜도 뒤에 덩어리가 없어도 바꿀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를 표현할 수 있으면은 다 다른 변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럼 이번에 할 주제는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역함수랑 좀 깊게 엮였을 때 활용되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 좀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내기가 너무 좋아. 사실 시험에 내기가 너무 좋아. 왜 그러냐면 저 역함수 적분하는 과정에서 치환 적분도 물어볼 수 있고 부분 적분도 물어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물어보기 너무 좋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더 어려운 느낌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테마상으로 이게 마지막 테마야. 사실 그 활용 부분은 여러분들 잘 하시니까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이야기해보자. 역함수랑 이제 정적분이 엮이는데 당연히 미적분 버전입니다. 미적분 버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생겨. 자, 일단 우리가 수투에서 배운 역함수 적분, 역함수의 정적분. 어떻게 배우죠? 수투에서는 y는 x랑 뭐 둘러싸인 넓이고 이런 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있던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퍼즐 조각을 맞춰가지고 역함수 정적분을 구하지. 무슨 소리야? 즉 그래프를 통해서 역함수 정적분을 해결한단 말이야. 알겠죠? 당연히 미적분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미적분에서는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야. 뭘 통해서 역함수 정적분을 구한다? 식을 통해서. 자, 수식을 통해서 역함수 정적분을 구할 수도 있다는 소리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돼야 돼. 이걸로 푸는 게 익숙해져야 돼. 자, 이걸로만 풀린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거 여러 가지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 이거를 해석이 쉽지 않은 녀석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미적분에서 추가가 된 내용이니까 요거를 초점 맞춰서 문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무슨 소리냐면 수식으로 푼다는 건 내가 결국에는 부분 적분이나 치환 적분을 좀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함수랑 관련된 수식 문제 풀 때 반드시 가지고 오는 잘 활용되는 식이 두 개가 있어. 그 식이 뭡니까? 많이 활용되는 식. 여기서 이제 제가 많이 활용할 식은 이거야. 많이 활용할 식은 요거 있죠. 첫 번째. 역함수야? 둘이 역함수래. 그럼 fx랑 gx를 합성하면 뭐다? x다. 이거. 이제부터 g는 그냥 f 인버스라고 가정하고 수업을 할게. 그리고 또 많이 활용되는 게 뭐야? f랑 g는 합성하면 뭐다? x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잘 활용해야 돼. 우리가 그 식을 조작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식입니다. 자, 이거랑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를 미분한 녀석이 되겠지. 자, 이거 미분해주면요,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분의 1. 요것도 이제 모양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모양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우리 치환적분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되겠죠. 자, g 프라임 x는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뭐 f 프라임 x 이런 모양도 잘 가겠죠. f 프라임 x, f 프라임 g x는 g 프라임 x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 x분의 1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수식 조작을 할 때 얘네들 많이 활용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역함수와 정적분 할 건데, 그래서 케이스를 총 3개로 나눌 겁니다. 일단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1대1 대응해야 되죠. 연속인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첫 번째, 증가야. 수투에서도 마찬가지고 증가하는 상황에서 역함수 정적분이 좀 익숙하죠. 그렇지? 일단 증가하는 상황에서 좀 다뤄서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이걸 확장을 시켜서 뭘로 갈까? 언제일 때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감소 함수일 때 역함수 정적분 해봤습니까? 이거 머리 되게 아프고.
이따가 내가 또 시간 줄 거야. 생각할 시간. 알겠죠? 감소함수일 때 역함수 정적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 하겠어? 둘이 뭐 하겠어? 둘을 짬뽕시켜.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어. 역함수는 존재 안 하지. 하지만 뭔 존재할까? 정의역의 제한을 뒀을 때 부분적으로 역함수는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분 역함수. 그러니까 부분 역함수라고 그랬죠. 부분 역함수. 부분 역함수. 부분적으로 역함수가 존재할 때 상황도 이야기할 겁니다. 즉 1번이 가장 쉬운 상황이고 2번이 조금 어려운 상황, 3번은 1번하고 2번이 짝꿍된 상황,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의역의 제한을 뒀을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비슷한 상황을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첫 번째, 제일 쉬운 상황부터 해볼게요. 제일 쉬운 상황, 증가하는 상황. 알겠죠? 여기 어차피 다 토대가 돼요. 이게 잘 이해가 돼야지 1번, 2번, 3번도 풀고 기출문제도 풀고 작년 9월 평가도 풀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앞에 있는 그 킬러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건 뭐야? 예지. 제일 먼저 설명하고 여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당히 함수를 하나 잡아볼게요. 적당히 x, y 이렇게 잡아주고 fx가 이렇게 들려져 있다고 봅시다. y는 fx.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잡고 여기를 일단 그림도 그려볼게요. fx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b 잡고 여기를 f 이렇게 잡을게요. 괜찮지?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일단 가정을 깔게요. G는 F의 인버스다 라고 일단 가정을 깔고 만약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어. FA부터 FB까지 GX, DX를 정적분하세요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이걸 내가 구해야 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투적인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의 뜻은 뭐겠어? GX는 결국에 얘를 Y축, 얘를 X축이라고 생각했을 때 축을 바꿔서 봤을 때 이렇게 본 게 GX지. 그 녀석을 FA부터 FB까지 정적분을 하라고 한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 녀석의 뜻을 내가 기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내 상황은 얘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제일 베스트는 역함수를 내가 표현할 수 있으면 역함수 넣어서 그냥 정적분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게 뭐야? 간접적으로서 넓이를 구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기하적으로 접근해서 퍼즐로 들어가. 퍼즐. 자, 퍼즐로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빨간색 넓이를 구하려면 이 큰 넓이 있죠. 큰 넓이. 이 사각형에다가 뭘 빼버리면 됩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빼버리면 되지. 자,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요 넓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이거 사각형이니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 이 넓이 같은 경우에는 정적분을 해줘야겠죠. 얘를. 그러니까 얘 뜻은 원래 함수의 정적분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 뜻은 역함수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얘를 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큰 박스. 큰 박스는 B 곱하기 FB가 되죠. 얘는 B, FB 이렇게 됩니다. 큰 박스. 자, 큰 박스에다 뭐 빼줘야 돼? 작은 박스. 작은 박스는 A 곱하기 FA죠. 자, 마이너스 A 곱하기 FA.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빼줘야 되지. 그렇죠? 자, 빼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역함수 정적분 방법입니다. 알겠죠? 보다 이 퍼즐 조각을 이용해가지고 기하적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이게 항상 좋지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알겠죠? 사실 이게 뭐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야. 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여기 있는 게 다 아우러져야 되고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방법 볼까요? 두 번째 방법은 일단 수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수식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치환 접근할 겁니다. 치환 접근.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뭘 세팅을 해야 되냐면 뭘로 치환할지를 세팅해줘야 돼. 그때 활용되는 게 뭘까? 이 식이 되겠죠. 자, 뭘로 치환하고 싶습니까? 뭘로 치환하고 싶어요? 이게 억지가 아니야. 알겠지? x를 뭘로 치환한다? ft로 치환해버리는 거지. 알겠죠? 그 이유는 x가 들어가면서 이게 저 성질에 의해서 x로 바뀌면서 얘가 또 새로운 식으로 바뀌는 거. 이걸 활용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 gx로 표현이 된 걸 fx로 표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되십니까? 요 치환 납득됩니까? 요 치환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언제? 역함수 관련된 적분 문제에서. 오케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뜻은 뭐랑 똑같겠어요? 이 뜻은 결국에는 이제 f 여기 앞변에다가 g를 곱해버리면 g를 합성시키면 gx를 그냥 t로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덩어리 자체를 t로 치환해서 새롭게 표현을 해보자. 약간 이런 뜻하고 똑같아. 그리고 내가 해줘야 되는 건 얘를 전부 다 t에 대해서 표현해줘야 되죠. 살살 바꿔주면 되는 거야. 여기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dx는 f'(t) dt 이렇게 써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일단 dx도 이걸로 표현해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gx도 t로 표현할 수가 있고. 당연한 이야기야. 내가 말했다시피 역함수가 존재하면 뒤에 미분된 게 없어도 다 새로운 변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윗끝 아래끝도 바꿔줘야 될 것 같아. 침착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윗끝 아래끝은 얘는 x, 요 안에서 x니까 x가 f a일 때 t 값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t 값은 a가 되겠죠. 1대1이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x가 f b일 때 t 값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t 값 당연히 b가 되겠지. 이렇게 윗끝 아래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겠어? 인테그랄 fa는 a로 바뀌고 fb는 b로 바뀌고 dx 대신에 요거 들어가고 gx 대신에 t 들어가겠죠. 그래서 t 곱하기 f'(t) dt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게 뭐다? 치환 적분을 이용해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해야 돼. 어떤 정적분 문제를 푸는데 x 곱하기 도함수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뭐일 가능성이 있다? 역함수 정적분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결국에 얘는 다 똑같은 말이다. 그걸 이제 또 보여드릴 거야. 자, 그럼 결국에 내가 얘를 치환 적분을 통해서 뭘로 바꿔버린 거야? f로 표현해버렸지. f로. 얘도 f로 표현한 게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치환 적분을 통해서 f로 표현해버렸어. 그 다음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풀기가 좀 좋지. 왜? 무슨 각이 딱 나와. 곱해져 있으니까. 부분적분 각이 딱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뭘로 봐야겠어? 얘를 미분할놈으로 보고 얘를 적분할놈으로 봐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쵸?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대로 냅두고 미분이 딱 들어가고요. 여기 0, A, B가 있고 A, B. 그 다음에 A, B가 있고. 그대로 냅두고 미분이 딱 들어가고 그 다음 얘는 적분 들어가면 FT죠, FT. FT 빼기 FT DT 이렇게 써야지. 여기서 뭐까지 쓰인 거야? 부분 적분까지 쓰인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부분 적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지? 이건 충분히 풀 수가 있지? 자, 근데 이거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 사실 이거를 풀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식은 다 똑같은 식이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모양이 됐든 다른 모양 바꿔줄 수 있어야 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돼야 되고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 얘를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것, 거꾸로 넣어도 돼야 될 거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원래 역함수로 주워 담는 거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원래 역함수로 주워 담는 거.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원래 역함수로 주어진 거. 이게 마지막입니다. 원래 역함수로 주어진 거. 자, 이거는 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t라는 거 t를 거꾸로 어떻게 바꿔버린다? GFT는 T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럼 거꾸로 이 T를 뭐로 바꿔버려? GFT 이걸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 미분한 게 밖에 있잖아. 주어 담아가지고 시한 적분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아니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면 사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렇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T를 거꾸로 다시 GX로 두는 거지. T를 GX로 치환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걸 똑같이 하면 다시 여기 주어 나와서 여기 다시 바뀝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사이클이지, 사이클. 역함수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인데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왔다 갔다가 돼야 된다는 거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해줘야 돼. 어떤 반응?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역함수 적분 아니야? 라고 의심 반드시 해주시고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의심 반드시 해주시고 x 곱하기 도함수고 있으면 역함수 아니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푸는 거는 딱 이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만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식 조작하는 거는 좀 역함수로 복잡하게 표현이 돼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용성 자체는 뭐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을까? 얘 자체가 범용성은 훨씬 넓다고 볼 수 있어. 알겠죠? 그 얘가 더 추가된 내용이니까 시험에서 얘를 낼 가능성도 훨씬 높다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게 오늘 할 기본 베이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제 확장시켜서 설명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봅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대충? 자, 이때 내가 이렇게 써볼게. A부터 B까지 X, F 프라임 X, DX. 자, 이건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뜻이 어떻게 될까요? 을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역함수 적분 지금 이 녀석이 그냥 이 넓이로 딱 표현이 돼버리잖아. 근데 얘는 좀 표현이 달라지거든. 일단 난 이건 알 수 있지. 얘 표현 보자마자 얘가 감수함수니까 역함수 존재하고 얘를 역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이거 어떻게 표현되는가요? F, A부터 똑같아. 어제 시한 적분하는 포맷은 똑같잖아. FA부터 FB 증가함수의 영향 안 받잖아요. FB로 바뀌고 GX, DX로 표현이 되는 거 맞지? 근데 얘를 이제 뭐와의 관계로 보면 넓이와의 관계로 보면 어떤 느낌일까? 이 뜻이 뭘까를 생각을 해봐. 그럼 얘를 이 넓이 잡을게. 자, 이 넓이를 만약에 내가 S라고 잡으면 이거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 S 마이너스 S 뭘까요? 이거는 S일까 마이너스 S일까? 뭘까요? 찍어봐. 둘 중에 하나 잡아. S? 왜 내가 이거 물어봤겠어? 마이너스 S니까 물어봤겠죠. 자, 어떻게 마이너스를 해석하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편하게 생각해. 이 GX라는 함수를 생각하면 되거든. GX라는 함수는 여기를 Y로 잡고 여기를 X로 잡은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함수를 FA부터 FB까지 잡죠. 근데 FA가 FB보다 크잖아. 감수함수라서. 그럼 정적분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함수를 이렇게 봤을 때는 함수 값은 양수인데 진행 방향이 음수잖아. 그럼 정적분이 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넓이상에서. 그때는 마이너스 S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넓이를 해석을 했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감소 상황은 사실 이걸로 해석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해. 머리가 조금 아파. 그래도 뭐 할만합니다. 알겠죠? 가는? 자, 마지막 짬뽕 갑니다. 짬뽕. 부분 상황. 자, 이거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자유롭게 한번 표현을 해보십시오. 자, 이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y 매트릭스. 자, 이 녀석은 당연히 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 정도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어. 역함수가 존재 안 하니까. 그 대신 어떤 멘트는 넣어줄 수 있을까? 어떤
어떤 발문? 이런 발문 넣을 수 있다는 거지. 얍삽한 짓입니다. 알겠죠? 이런 발문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많이 했던 거 있지. y는 t가 있을 때 만나는 교점 x좌표를 gt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역함수를 주어줄 수는 있다는 거야. 알겠지?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이 상황에서 이런 함수를 x, f'에서 역함수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이 녀석을 a부터 c까지 정적분했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녀석을 자 넓이 a 별 b입니다. 얘로 표현을 해보십시오. 오케이. 시간은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역함수로 좀 표현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한 방에는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야? 정의역을 제한해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역함수로 해석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간을 나눠? 증가하는 곳과 감소하는 곳으로 구간을 나눠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구간을 나눈다는 거는 정적분의 구간을 나누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지. 그렇지? 그 안에서만 이 함수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역을 나눈다는 거를 뭐 x가 a보다 클 때 b보다 c보다 작을 때로도 있지만 정적분 구간으로도 정의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꿔줘야겠어? a부터 b까지 플러스 뭘로 표현한다? b부터 c까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지. 자, a부터 b까지라고 하면 이 적분이 노는 구간이 여기로 자, 여기로 제한이 돼버리니까 이 안에서 이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분적으로. 마찬가지로 얘와 마찬가지로 내가 적분 구간을 B에서 C로 제한을 걸어버리면 이 구간에서는 얘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요런만 봐요. 요런만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은 1번 케이스, 이렇게 보면은 2번 케이스 맞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해석을 해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역함수 적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함수 적분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럼 얘 뜻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 b부터 c는 얘가 뭐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 자, 감소하고 있으면 b가 여기에 찍히고 c가 여기에 찍히니까 역함수 정적분이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자, 그럼 이 넓이에 뭘 달아줘야겠습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줘야겠지.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별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별이 상쇄가 되지. 그럼 뜻이 뭐가 돼버린 거야?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역함수 해석했을 때 되게 약간 포괄한 느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넓이에다가 요 넓이를 뺐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구간을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이 되셔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여기서 더 변형이 가능하게 또 뭐가 되겠어? 또 이 새끼가 또 여기 x축이가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거에 따라서 넓이로 표현했을 때 구가 바뀌는 거야.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응용이 되면은 여러분들 사실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이런 표현도 주시해야 되고 어떤 표현도 주의해야 된다. y는 t, y는 fx의 교점을 gt라고 하자. 이런 표현이 들어가도 주의하셔야 된다. 역함수 주의. 여러분 이게 역함수랑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거 여러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거 요 세 개는 잘 알고 계신 좋고요. 제일 중요한 건 1번입니다. 1번 베이스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때만 해도 풀만했다. 이때가 이제 24분에도 수능이죠. 역함수 적분하는 문제입니다. 29번이 얼마나 좋아요. 요즘 29번 이렇게 나오면 요즘 이제 급수로 존나게 괴롭히죠, 여러분들. 토할 것 같다. 그렇죠? 풀 때마다 잠깐. 알겠죠? 풀 때마다 힘들어. 그리고 풀면 또 풀리는 게 급수 문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해보고요. 자, 얘가 제일 심플한 상황이에요. 심플한 상황부터 해서 좀 이제 변형될 수 있는 상황까지 해서 37번까지 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역함수 문제를 풀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가지 접근 다 생각해야 돼. 얘를 내가 수식으로 접근할지 그래프로 접근할지 아니면 둘을 짝꿍시켜서 할지. 짝꿍시켜서 가는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35번 보면요, 세상수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대. 쉬운 함수네. 자, 근데 가번 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봅니다. 벌써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갈 때 이게 1로 갈때. 자, 이거는 그러면 바로 해석을 해주면 조금 곤란해지겠죠. 일단 뭘 해줘야 될까? 치환하는 게 인생에 편할 것 같아. 자, 그래서 치환은 어떻게 할까요? 치환을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자. t는 무한대로 갈 거니까 우리가 조금 관찰하기 편한 녀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x 대신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t를 다 때려 넣으셔야겠죠. 첫 번째, 이 식이 바뀌면 이렇게 바뀐다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요. 2의 마이너스 t. 얘가 다 그냥 마이너스 t로 바뀌는 순간이죠. 자, a 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b의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c 플러스 6 맞죠? 플러스 6은 1이다. 모양이 좀 불편하잖아, 그렇지? 무한대로 가는 거 보고 싶으니까 위아래다가 2의 2t 승을 곱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한 번 더 바뀐다.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의 t승 곱하기 a 더하기 b 2의 t승 더하기 c 플러스 6의 2의 2t승 이렇게 바뀌는 1이야.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파워를 비교하면 되죠. 자, 이 녀석 중에 제일 파워가 큰 게 뭐야? 2의 t승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도 제일 파워가 큰 게 얘가 돼야 돼. 근데 이 새끼가 있네. 이 새끼는 없어져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겠네? 0이 돼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C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결국에 이 녀석의 개수 B 이거 개수분의 B가 1로 수렴해야 되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B는 1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자동으로 오셔야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fx가 튀어나올 거 아니야. 자, fx는 a 2의 2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남은 조건에 의해서 l에 2를 넣으면 제로가 된대요. 자, 그러면은 4a 더하기 2 마이너스 6이 제로가 돼야 되니까 a 또한 1이 돼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a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녀석이 당연히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거니까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여기서 당연히 아까 말한 것처럼 수식적으로 풀어도 되는데 사실은 그래프가 조금 더 항상 풀기는 더 편한 경향이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되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려면 얘를 그래프를 좀 가볍게 그릴 수 있으면 좋거든. 얘는 그래프를 가볍게 그릴 수가 있어. 자, 어떻게 그리면 될까? 봐봐. 가볍게 그려주면 얘 합성함수인 거 보이죠? 합성함수인 거 보인단 말이야. 얘가 3이고 2고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x 플러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함수에다가 2의 x를 대입해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림을 살포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얘가 이제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3, 2 해서 이렇게 이제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렇지? 자, 근데 이놈의 대칭축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 좀 이상하게 그렸네요. 대칭축이 요쯤에 있으니까 얘가 이제 쭉 커지면 여기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좀 빵빵빵빵 찍히니까 정근선으로 그려질 거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 그림만 좀 잘 그려주면 좋다 이거야. 그렇죠? 어차피 내가 찾아줘야 되는 게 gx가 제로, 역함수가 제로가 되는 곳하고 14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림을 좀 살포시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제로가 되는 곳은 2가 되는 곳이잖아. 자, 2가 되는 곳은 ln이죠, ln. 자, 그래서 ln2가 있을 것 같아요. ln. 자, ln2를 기준으로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가 0일 때 몇입니까? 마이너스 6을 향해서 0일 때 이제 마이너스 6이니까 사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쭉 마이너스 6이 있다고 치면 정확히 그림을 그리면 얘가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적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그래서 필요가 없어. 여기는 뭐 생각만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쭉 그려집니다. 얘가 이제 fx가 이렇게 생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내가 적분해줘야 되는 곳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0부터 어디까지? 14까지가 된다 이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해줘야 되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겠구나. 이게 답이 되는 거야. 0부터 14까지 G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결국에 이 넓이를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박스에다가 항상 유도리 있게 생각하면 돼. 자, 이 박스에다가 뭘 빼버려? 요 넓이, 요 넓이를 빼서 답을 내면 되겠구만. 그러려면 여기 좌표만 보면 되겠네. 즉 ln fx가 14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겠다. 오케이? 14가 되는 곳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14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 되니까 요거 6에 14가 되는 곳을 찾아줘야 돼. 대충 찍어봐. 몇일 것 같아? 4. 7 곱하기 24잖아. 아니 2차 방정식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대충 찍은 거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4잖아.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ln4까지구나. 아, 그럼 여기가 ln4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는 답은 첫 번째 방법. 아까 한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으로 접근을 해줬을 때 내가 구하는 답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야? ln4에다가 14를 곱해줍니다. 자, 14 곱하기 ln4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ln2부터 ln4까지 fx. 자, fx 구했잖아요. 2의 2x 플러스 b가 1이잖아. b2의 x 마이너스 6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계산할 만하니까 계산해 주시면 이거 계산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32ln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와. 내가 구해줘야 되는 게 뭡니까? 얘네들을 더하는 거지. 더해야 되니까 답은 24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 알겠죠? 당연히 이 문제도 수식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 당연히 이거를 수식으로 싹 바꿔서 x, f'(x)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부분 접근을 활용해가지고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푸는 것도 당연히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은 각이 나오면 기하적 해석이 편한 경우가 좀 많아. 알겠죠? 좀 많으니까 각이 나오면 이걸 일단 가보십시오. 오케이? 보시면 수능 30번이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잘 맞는 문제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이 가능한 fx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주어진 fx지. 그리고 적분 문제. 그러니까 fx가 뚜렷하게 마음수로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적당한 이 성질만 주어져 있는 거. 증가하는 함수, 연속이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얘를 구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굳이 구하지 않고 적당히 그림을 그려서 푸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적분 펀치를 할 때 맨날 얘기했지만 내가 구해야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도 얘를 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닐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 상황에서 만약 내가 기하적으로 풀어야 되면 적당히 그림을 스케치해서 그리는 형태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적당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꼼꼼하게 안 그려도 적당한 그림 그리면 돼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성립할 거기 때문에 자, 이런 함수가 있어.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니까 역함수 당연히 존재하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조건을 보니까 F1은 1이래. 자, 이거 보자마자 바로 드는 생각 뭡니까? Y는 X 위에 점이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치? 이 정도 반응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접근했을 때 4분의 5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이 정말 중요한 조건인데 자, 나번 조건에서 gx를 f 인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함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빌드업을 짠 거야. 자, 그때 1보다 큰 데서
요걸 만족하는 요걸. 이게 뭘까요? 항등식이죠, 항등식. 이 항등식을 만족할 때 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새끼 역함수 존재? 적으면 역함수 적분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서 살짝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 가능성을 당연히 문제에서 열어두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항등식이니까 대입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일단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뭐야? F1이 1이네. Y는 X위의 점이네.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F1의 1, 얘 Y는 X 위의 점, 역함수와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즉 G도 1,2를 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또 생각이 드는 건 뭐겠어요? 이제 대입을 해주겠어. 대입. 몇을 대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대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자, 1을 대입을 해주면 그리고 내가 관찰해야 되는 구간이 1부터 8인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1 대입해주면 G2는 2네. 얘도 Y는 X 위의 점이네. 역함수와의 교점이겠네. F2도 이겠네. 2,2에서 만나겠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대입하면 좋겠지. 자,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줍니다. 2. 자, 2를 대입해주면 마찬가지로 F2가 2인 거 아니까 G4는 4고 이제 비납적으로 딱 느낌이 오죠. 얘네들이 4,4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는 8,8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는 16,16에서 만나겠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관찰하는 곳은 1부터 8이니까 더 이상은 알 필요가 없겠죠. 내가 지금 알 수 있는 게 1부터 8까지 역함수 정적분을 물어보는 문제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풀이가 두 개로 갈립니다. 알겠죠? 두 개로 갈려. 그래서 풀이를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풀이를 다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풀이는 수식으로 푸는 거야. 수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거고, 자, 이 풀이는 약간 수열틱하게 들어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들어가야 돼. 그냥 구간이 아니고 상황 자체가 비슷하잖아. 그치? 수열 비스무리한 스타일이라는 거죠. 규칙성이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1, 8, x, f'(x)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안 바꾸고 뭐로 간다? 부분적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부분적분으로. 자, 부분적분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1, 8, 인테그랄 1, 8 이렇게 되고 x, fx, fx, dx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8이면 88이고 64에다가 1 뺐으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뭐겠어? 63 빼기 1부터 8까지 fx, dx다. 요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1부터 8까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될까? 이걸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되지 않겠어? 얘 자체도 뭔가 두 배씩 뛰면서 들어가고 얘도 이제 딱 보면 두 배씩 뛰면서 들어가잖아. 그럼 얘를 구간을 좀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어떻게? 1부터 2까지 2부터 4까지 4부터 8까지 이 생각이 안 들었어도 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결국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얘뿐이밖에 없으니까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즉 얘를 양변 정적분해서 해결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럼 역함수니까 역함수 정적분이 나올 거고 거기서 다시 fx를 구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제 이런 gx 여기다 좀 크게 쓸게요. 여기다가 g 예상하면서 들어가야 돼. gx에다가 이 fx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값이 0부터 1까지 정적분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얘를 0부터 1까지 정적분 해버리는 겁니다. 0부터 1부터 2까지 여기야. 자, 1부터 2까지 정적분 해버리는 거야. 그쵸?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딱 생각이 들어요. 이걸 못 생각했더라도
이걸 양변 정적분 하면 결국에 얘 알고 있는 게 나오지. 1부터 2까지 정적분 하는 거. 그 다음 얘는 움직이는 모양을 봐봐. 얘는 2부터 4까지 움직입니다. 2부터 4까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걸 구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봐야 돼. 아, gx에서 2부터 4까지 정적분이 나오겠다. 그럼 g에서 2부터 4까지 정적분을 알면 내가 역함수 정적분을 활용하면 다시 fx에서 2부터 4까지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서 이 짓을 한 번 더 반복하면 4부터 8까지가 나오겠구나. 자, 이거를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거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한 번 더 하는 걸 여러분들 할 수 있으니까. 자, 봐봐. 그럼 여기서 결국 이거잖아. 내가 이제 1부터 2까지 정적분은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2분의 5입니다. 2분의 5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얘를 이제 변형을 해서 풀 겁니다. 변형을 해서 풀 거야. 변형을 해서. 자, 변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치환 적분을 해도 되는데 두 가지 방식을 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치환 적분을 가볼게. 이 뒤에 지금 dt가 있죠, dt. 그래서 얘를 뭐로 치환할까? 자, x로 그냥 치환할까요, 편하게? t로 x구나. 자, 얘를 t로 치환하는 거죠, t. 자, 얘를 t로 치환하면, 자, 2x를 t로 치환하면, 자, x 대신에 넣어야 되는 것은 2분의 t가 될 것이고, 자, dx 대신에 넣어야 되는 것은 2분의 1 dt가 될 거예요. 자, 이걸 넣어서 새롭게 쭉 바꿔주면, 얘는 밑끝은 4, 아래끝은 2로 바뀌겠지. 자, 이 식이 1부터 2부터 4까지 바뀌고, gt에다가 dx에다가 2분의 1 dt 이렇게 들어가서 자 2분의 1 이렇게 나와서 gt dt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이제 2분의 5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렇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gt dt는 역함수는 뭐네? 5네. 이거 알 수가 있지. 그렇죠? 근데 우리 아까 무슨 이야기 했냐면 역함수 알고 있으면 원래 함수 구할 수 있고 그 함수도 어차피 2,2, 4,4 지나니까 여기서 뭘 다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2부터 4까지 fx 적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녀석 어떻게 됩니까? 큰 거에다가 제곱에다가 작은 거 제곱을 뺀 다음에 이동화를 빼버리면 되겠지. 자, 그럼 9를 뺐으니까 얘가 몇이 되겠어? 7이 된다.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써도 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1부터 2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 과정을 반복을 했더니 2부터 4가 나왔어. 자, 그럼 이 짓을 한 번 더 넣었다고 반복을 해주면 2부터 4까지 반복을 해주면 뭐가 나오겠어? 4부터 8이 나올 거고 걔네들 쭈루룩 넣었다가 4 넣으면은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풀이입니다. 수식으로 푸는 거. 자,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반드시 연습을 한 번 더 해봐. 이제 한 번 더 하면 답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약간 수투스러운 해석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식을 다시 한번 이쁘게 써볼게요. 이 식을 이쁘게 써보면 얘가 지금 1부터 2까지 g, ex, dx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 이걸 내가 치환 적분에서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 치환 적분을 몰라도 가능은 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확대 축소로 생각을 해버리면 돼요. 확대 축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꾸고 싶은 게 얘를 요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져. 그렇죠? 그러려면 x에다가 몇을 넣으면 돼? 2분의 x를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2분의 x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2분의 t를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2분의 t를 넣으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뀌겠어? g, t, dt로 바꿀 수가 있겠지.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대신 얘랑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야. 뭐를? 밑끝 아래끝을. 자, 뜻을 보면 돼. 자, 봐봐.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긴 게 g, ex인데 얘가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이 넓이를 별이라고 쳤죠. 근데 내가 이 함수를 무슨 함수로 바꿀 거냐면 gx로 바꿀 겁니다. gx. 자, gx로 바꾼다는 건 이 넓이가 2배 확장된다는 거예요. 2배 확장돼. 자, 2배 확장되면 구간도 2배 확장됩니다. 이렇게. 그럼 넓이 몇 배 될까? 2배 되겠지. 근데 나는 얘로 표현한 거랑 얘로 표현한 거 똑같이 하고 싶어. 그럼 몇만 나눠주면 되겠어? 2만 나눠주면 되겠지.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뀐다? 자, 2분의 1에다가 2, 4 이렇게 바로 바꿔줄 수도 있긴 합니다.
확대 축소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헷갈리면 그냥 치환 적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치환 적분이 뭐 평행이동 적분 식변환, 뭐 확대 축소 적분 식변환 이런 거 다 퉁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치환 적분 무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를 또 기하적으로 해석하는 버릇이 있으면 좋겠죠. 오케이?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 해볼게요.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가 사실 더 신박한 느낌은 있어. 하지만 이게 좀 투박하긴 하지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이 뭐냐면 그래프로 풀어줘. 그래프. 자, 기하적으로 푸는 겁니다. 기하적으로. 자, 기하적으로 풀려면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 항등식 있죠. 이 항등식을 기하적으로 해석할 거야. 자, 해석을 해보자. 뜻을 이해를 해본다. G2x는 EFX다 이렇게 돼 있지. 뜻을 해석을 해야 돼. 뜻을. 이거 하기 전에 그림만 좀 그리고 갈게요. 자, 한번 출발해 봅시다. 자, 이걸 이제 해석을 해줘. 해석. 자, 봐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면, 봐봐. 이거 확대 축소로 해석을 해보는 거지. fx라는 함수를 2배 한 거는 어떤 gx라는 함수에다가 ex를 대입한 거와 같다. 이거를 항등식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무슨 뜻이 되냐? 원래 f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결과물은 뭐야? fx에다가 2를 곱한 거지. 즉 x축 기준으로 몇 배? 2배 시킨 겁니다. 그렇죠? 2배 시킨 놈이 있다고 칩시다. 그 놈이 뭐야? 이 놈이지. 근데 그 놈은 어떤 놈하고 똑같은 거야? 역함수에다가 ex를 넣은 거랑 똑같지. 자, 역함수에다가 ex를 넣었다는 건 y축 기준으로 2분의 1배만큼 축소시켰다는 소리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거를 2배 한 거랑 이걸 2분의 1만큼 줄여드린 게 똑같은 함수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거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fx를 x축 기준 2배 확대 축소하고 이쪽 방향이니까 y축 방향으로 몇 배? 2배를 해버리네. y축 기준으로. 그게 무슨 함수가 된다? gx라는 함수로 그려진다. 라고 이 항등식을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이제 두 번째 풀입니다. 알겠죠? 근데 당연히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풀이를 하려면 당연히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1부터 2잖아. 1부터 2에 대한 fx를 가볍게 스케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가볍게 스케치를 해주면 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뭐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까? 저 넓이가 대충 4분의 5가 되게끔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근데 fx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fx 이렇게. 자, 빨간색으로 그리는 게 이제 fx입니다. 빨간색 그리는 게 fx. 빨간색이 fx.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볼록할지 위로 볼록할지 모르잖아. 그 기준이 잘못됐죠. 그 기준이 뭐겠어? y는 x라는 기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yx 이렇게 잡았을 때, 자, 요 넓이 몇입니까? 요 넓이 2분의 3이지, 그렇지? 근데 4분의 5는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그냥 대충 밑에 있다고 그린 거야, 알겠지? 일반성을 잃지 않고 성립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문제에서 준 거는 요놈 넓이를 준 거예요. 요놈 넓이. 자, 요놈 넓이가 지금 4분의 5야. 그럼 내가 요 넓이는 2분의 3인 거 아니까 요 넓이 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요건 뭐가 되겠습니까? 자, 2분의 3에다가 4분의 5 빼면 되겠죠. 자, 이거는 뭐랑 똑같아? 4분의 1이랑 똑같을까요? 그렇지. 요만큼 여기 4분의 1이야. 자, 그럼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 갖다 다 그릴 거야. 이 뒤집어서 그린 게 아니라 그대로 그린 거야, 역함수. 우리 역함수 그린 방법 두 가지. 첫 번째 축을 바꾼다. 두 번째 yx에 대칭시킨다. 이번엔 yx에 대칭시켜서 여기에 x축을 고정해준 다음에 그릴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역함수를 그려주면 역함수는 파란색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역함수지. 맞죠? 이 다음이 중요해. 이 해석을 해서 역함수를 그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잔상 남깁니다. 잔상. 자, 뭐예요? fx를 x축 기준 2배 시켜, 2배. 2배 시키면 이렇게 되겠지. 얘를 다시 뭐 해줘라? y축 기준으로 2배 불려라. 그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가 뭐다? 역함수.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어떻게? 얘를
그린 다음에 x축 기준 2배 한 다음에 y축 기준 다시 2배 해주고 이렇게 그려줄 거야. 2배, 2배 시킨 거. 2배, 2배. 정의역도 2배, 2배. 이렇게 그려줘. 근데 얘는 역함수야. 그럼 여기서 다시 원래 함수를 그려주면 원래 함수 이렇게 생기겠지. 이 다음부터는 알 것 같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2배 시켜주면 이렇게 그려지지. 이렇게. 이걸 다시 2배 불리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뭐다? 역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가 뭐다? G. 자, 그러면은 원래 함수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죠. 자, 마무리는 뭐야? 헷갈리면 안 돼. 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1부터 8까지 역함수 정적분이야. 즉 1부터 8까지 여기까지 정적분인데 어떤 녀석을 정적분해야 된다? 파란 녀석을 정적분해야 돼. 이 다음부터는 이제 적분 퍼즐인 거죠. 자, 이 초록색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 큰 직각삼각형에다가 쪼매난 걸 빼버려. 자, 큰 거는 몇이에요? 88에 64에다 반 뗐으니까 32가 되겠죠. 빼기 작은 거 몇이죠? 1이니까 반 나누면 2분의 1 되겠죠. 걷다가 뭐 해주면 되겠어? 요만큼 더 많으니까 여기 요만큼 넓이는 더해주고 요만큼 넓이 뭐 해줘? 빼줘. 그 다음 이만큼 넓이 뭐 해줘요?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 그럼 요 넓이면 끝이야. 씨발 이걸 어떻게 구하냐? 확대축 활용하면 돼. 자, 일단 여기다가 첫 번째 뭘 해준다? 요만큼을 더해줘. 그게 4분의 1이잖아. 4분의 1을 더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요? 이 넓이. 자, 이 넓이는 확대축소잖아. 넓이가 원래 4분의 1이니까 2배 불어나죠. 이 넓이 몇일까? 1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2배 풀어내니까 넓이 몇이었어요? 4 되겠죠. 자, 그래서 빼기 1 한 다음에 플러스 4 해주면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3분의 4분의 139 나와요. 4로 약분하면 돼요. 4분의 139가 나오고 둘 더한 게 답이니까 답은 143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변형하기도 너무 좋고 아무튼 잘 만든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제 복습을 해보시고 두 가지 방향으로 푸는 거 다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 가지만 풀지 말고 두 가지 다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맞추셔야 돼요. 보시면 자, GX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그렇죠? 공포스럽게 생겼는데. 자, 그 다음에 인버스를 가진대. 자, 인버스를 가진다는 거 증가하고 연속일 경우에 증가만 함수 또는 감소만 함수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 GX 함수를 봤을 때 뭘 좀 생각할 수 있을까? 적당한 값을 넣어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물어보는 게 0, 1, 0, 1, 0, 2 이런 구간 물어보고 있다고. 여기다 몇 넣고 싶은 거면 사인 있잖아. 얼마나 0 넣고 싶죠? 0 넣으면 0이니까 0 넣으면 0 이거 알 수 있고 몇 넣고 싶습니까? 1 넣고 싶을 것 같아.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0, 1 정수에서는 제로기 때문에 값을 알 수가 있단 말이야. 1 정도 넣을 것 같아. 자, 1 넣어도 날라가니까 1,1 지난다는 거 아시죠? 사실 이제 m,n을 지나고 있죠. 요거까지 일단 세팅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자, 그 상태에서 항상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인버스 적분을 딱 때렸대. 일단 이 문제 역함수 적분 문제야. 역함수 적분이 요즘 잘 나옵니다. 알겠죠? 그 녀석이 이거예요. 이제 눈썰미가 중요한 거예요. 눈썰미.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눈썰미. 요거 어디 있어? 요거. 이거 있잖아요. 보여요? 보여야 된다 이거지. 그렇죠? 진짜 적분 문제 다 이런 거야. 조합입니다. 조합. 퍼즐처럼 맞추는 거야. 요거 이제 요게 문제에서 요게 이제 항등식이고 이제 따지자면 요게 구간 조건이고 요게 답 조건인 거죠. 그렇죠? 얘네들 잘 연결시켜야 돼. 요걸 만족한대. 구간에 대해서 역함수 접근하면 요거래요. 자, 그때 요걸 구하는. 자, 요거 봤을 때도 살짝 보이죠? 자,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Fx인가요? 자, 요거 보이는 거 느낌? 어떤 느낌? 이분 느낌, 그렇죠? 아니니까. 자, 이거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 적분 느낌, 아십니까? 맞죠? 그럼 뭔가 부분 적분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지. 아주 특정을 지을 수 없어.
근데 딱 보니까 어때? 얘는 2x 파이 x인데 얘는 x 2분의 파이 x인데 구간이 0부터 2야. 아, 뭔가 치환을 시키면 이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딱 모양 보고 뭔가 여기다가 부분적분도 하고 치환적분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맨 처음 할 때 시작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을 얘를 넣었어 그냥. 뭔가 식을 하나 끄집어내려고.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대신에 gx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0부터 1까지 g 인버스 x dx는 자, 2 곱하기 0부터 1까지 gx 마이너스 x d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괜찮아요? 자, 근데 나는 뭐 할 수 있냐면 항상 이제 역함수 적분이 나오면 기하적 생각과 대수적 생각을 같이 해야 돼. 나는 이놈을 얘로 표현할 수가 있어. 왜? 난 얘가 어디 지나는지 알고 역함수 존재하니까 증가함수인 거 알잖아. 이 정도 그림을 스케치해 볼 수 있다고. 내가 만약에 gx를 그린다라고 하면 가볍게 스케치하면 얘는 0,0을 지나고 1,1을 지나는 녀석이야. 적당히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쪼개주면 자,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도 1이니까 0부터 1까지 g 인버스 적분이 되는 거고 얘는 0부터 1까지 g에 대한 적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괜찮죠? 그럼 나는 여기서 이 인버스 적분을 뭐로 표현해 줄 수 있다? 1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 식이 조금 이뻐질 것 같지. 그리고 당연히 0부터 1까지 gx의 적분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gx dx는 자, 얘는 2 곱하기 0부터 1까지 gx dx. 자, 이 녀석 적분하면 몇입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떼면은 마이너스 4분의 3도 될까요?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넘기면은 3 될 것이고, 자, 여기 3 여기 넘기면은 4분의 7.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0부터 1까지 gx dx 이 녀석은 12분의 7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을 조합했더니 0부터 1까지 gx의 적분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적분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적분을 알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거를 여기다가 이제 연결시켜서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두 번째 라운드가. 자, 두 번째 라운드로 오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답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야지. 또는 여기서 여기로 가야지. 근데 나는 이 문제에 깔린 게 애초에 이게 더 많기 때문에 난 여기서 여기로 갔어. 이거를 해도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답부터 출발해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답을 낼 거예요. 내 목표는 이걸 쓰는 게 목표죠. 이걸 쓰는 게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바꿀 겁니다. 0부터 2까지 f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x dx. 자, 이걸 식조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식조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자, 어떤 모양이 돼야겠어? 이 모양이 돼야겠지. 자, 이 모양이 되려면 어떻게 식조작해야 될까? 2분의 x를 t라고 써야겠죠. 자, 렛 2분의 x를 t라고 두자. 자, 그럼 뭐가 어떻게 바뀌냐면 x 대신에는 2t를 넣어주시고요. 자, 이거를 2분을 딱 때리면 dx 대신에는 2dt를 넣자.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자, 이걸 가지고 얘를 쭉 바꿔주면 여기가 이제 어디로 먹었어? 0으로 갈 것이고 얘는 1로 가겠지. 자,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식이 0부터 1까지. 자, 0부터 1까지 f 대신에는 2x, 2t를 넣으시고 2t. 자, 2t 넣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코사인. 코사인 요거 대신에 t가 들어가니까 파이 t
곱하기 dx 대신에 dt 들어가죠. dt 곱하기 2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사실 여기까지 오면 다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푼 것 같은 느낌. 왜 그러냐면 이 녀석 대놓고 부분 적분감이죠. 어떻게 해야겠어? 나는 얘를 미분해야겠다. 미분해야지 저 gx 관련된 모양이 나오고 요거 관련된 모양이 나오고 요거 관련된 모양이 나오고 얘를 적분해야 저 녀석이 나올 것 같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부분 적분 바로 쳐줍니다. 자, 부분 적분 바로 쳐주면 여기서 이어져요. 계산이 좀 깁니다. 자, 2 곱하기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그냥 냅둡니다. 자, f2t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미분 2t 곱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요놈 적분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이죠. 그럼 파이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거고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자, 그 다음 여기 0, 1 이렇게 들어가고 적분도 돼요. 자, 곱하기 파이분의 1 사인 파이 t dt 이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찮습니까? 여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계산하면 일단 뭐가 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얘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지. 그렇죠?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자. 느낌 있잖아, 그렇지? 요거 넣으면 제로죠? 얘 넣어도 제로라고. 그럼 얘 자체가 뭐인 거야? 얘 자체가 그냥 제로인 겁니다. 제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2 파이분의 1 마이너스 2 저런 쓰잘데기 없는 애들 밖으로 빼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분의 몇이야? 4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프라임 2t 곱하기 사인 파이 t dt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다품과는 마찬가지죠. 왜요? 저 첫 번째 항등식이지. 첫 번째 항등식에서 얘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gx-x라는 걸 알고 있죠. 얘가 gx-x라는 걸 알고 있다. 그치? 자, 이거 딱 넣어주면 다품과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 퍼즐을 맞추는 거죠. 자, 파이분의 4 곱하기 0부터 1. 자, gx 마이너스 x dx 이거 풀면 되겠지. 자, 제가 이건 구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산하시면 몇입니까? 12분의 7 되죠. 12분의 7. 자, 이 부분을 계산하면은 몇이야? 2분의 1인가요? 자, 2분의 1. 자, 2분의 1은 12분의 6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2분의 1. 자, 어디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파이분의 4에다가 곱하기 12분의 1을 한 게 답이 되겠지. 그렇지? 얘네들 곱해주시면 답은 마이너스 3파이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답이다. 답이 3번입니다. 뭔가 이제 의식의 흐름대로 푼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알겠죠? 나를 생각을 하면서 푼 거야. 어떤 생각을 했겠어? 역함수 나왔으니까 뭔가 역함수 적분 써야 되는데 자, 역함수 적분 풀려면은 대수적 적분이 있고 기하적 적분이 있다. 자, 근데 이 문제는 대수적 적분으로 해도 풀립니다. 여기서 식조작을 통해서 x를 ft 이런 식으로 취한해가지고 풀려요. 풀립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애초에 얘가 되게 심플한 함수이기 때문에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심플하게 역함수 적분을 활용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조인해가지고 푸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부활정권 때 적분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적분 한 문제 나올 건데 이런 적분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적분 나와서 여러분들이 한 시간 적당히 투자하면 풀리는 적분 문제 있지.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친구 R을 짜고 우리 3도 적이라고 내가 이걸 붙였어. 그냥 붙였어요. 뭐 굳이 이 단어에 붙일 필요 없어. 그게 뭐냐면 그냥 이런 도형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어떤 도형의 일부를 함수로 잡아. 그 함수를 극한으로 보내는 문제가 삼도극입니다. 그 함수를 미분하는 게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는 게 삼도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도형과 미분. 얘는 도형과 적분입니다. 알겠죠?
그럼 도형과 미분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변수를 새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하고 들어가야 돼. 맞지? 대표적으로는 몇 년 전에 뭐 9월 평가는 30번이 있죠? 여러분 뭐 그림만 봐도 알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요거는 이제 변수를 추가해서 음함수로 끌고 가는 그런 발상해야 되고, 자, 3도적 문제 풀 때는 뭘 좀 신경을 써야 되냐면, 잘 모르겠어요. 이 평가원이 이거를 좀 배려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떤 f 세타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이 표현을 할 때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거든. 근데 3도급 같은 경우에는 대충 표현 아무렇게나 표현해도 답은 낼 수가 있어. 이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3도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을 이상하게 해버리면, 좀 힙하게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벌어질 수 있을까? 적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적분이 안 된다고 잘 안 돼. 적분하기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 알겠죠? 자, 표현할 때 신경을 써야 돼. 자, 뭘 신경 써야 되냐면 항상 머릿속으로 이 새끼 적분 될라나? 이런 생각을 해. 왜냐하면 여기 미분은 계산 밀면 미분 되잖아. 극한? 계산 밀면 극한 되잖아. 뭐 안 되면 로피탈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적분이 안 돼 버리면 여러분 적분 못 하잖아. 그렇지? 나도 못 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분 되게 한정적이야. 적분은 하기 좋게 표현해 주는 게 핵심이다. 자, 출발해 보죠. 이게 사설에 나오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 이게 평가원이라서 좀 표현하기 좋고 대충 표현해도 적분이 돼. 근데 이 지정분한 사설 중에는 표현을 희한하게 하잖아? 적분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평가원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직 이 문제가 평가원이 많이 안 나왔잖아. 그래서 표현을 잘 하는 게 의도인지, 표현만 하면 풀리게끔 해주는 게 의도인지, 그건 아직은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적분이 잘 되게끔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죠. 일단은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편할 거야. 자, 38번 가보자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인 1.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자, 그 다음에 2점 2,0, 0,-2가 있는데요. 자, 점 C 위에 있고 X좌표가 음수인 점 P, 얘는 음수인 점 P고, 자, 그때 PAB의 각을 세라라고 하지. 세타야, 세타. 자, 그때 점 Q가 있는데 0,2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Q라는 점이 있어요. Q. 자, Q라는 점이 0,2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점에서 내린 발 R, 그 다음 거리를 F 세타라고 할 때 저걸 구하는 문제인데, 결국에 이 문제는 저 Q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저 발문을 여기다가 작도를 해줘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Q라는 점을 찍어야겠지. Q라는 점을 어디다 찍으면 좀 좋을까? 자, 생각을 해봐. 우리 적분 범위가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잖아요. 그럼 얘가 아니겠어?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예각이거든. 자, 예각 범위 내에서는요, 얘가 뭘까요? 양수잖아요. 아니면 뭐 원주각으로 끌고 가도 돼. 원주각이니까 얘가. 양수니까 여기다 찍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또 힙하게 막 이런 데다 찍어서 풀어서 괜히 난이도 올리지 말고, 알겠죠? 음수인데 양수인데 여기다 왜 찍냐고. 여기다 찍어야겠죠? 자, 천천히 접근해주면 여기다가 Q를 찍을 것 같아요. Q는 0,2 코사인 세타 이렇게 찍겠지. 그렇죠? 자, 여기다 문제 있는 대로 천천히 작도를 해줍니다. 여기서 BP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내려 수선의 발 쭉 내려. 이게 지금 R입니다. 그렇죠? R이라고 하고. 자, 그때 PR 사이의 거리를 F 세타라고 하죠. 자, PR 사이의 거리, 요 거리를 F 세타라고 하죠. 그렇죠? 그때 이 녀석을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 저 F 세타를 세타로 표현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생각보다 21년에 애들 많이 당황했어. 지금 풀면 굉장히 할만한데 그때 당시에는 당황 꽤 많이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 표현하는 건데 뭐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일단 이런 원수가 있으면 돌려보거든요. 원수가 돌렸어. 첫 번째 원수가 돌려버립니다. 원수가 돌려. 자, 원수가 돌리다 보면은 얻어 걸리거든요. 자, 어디에서 멈추면 좋을까? 여기서 멈추세요. 자, 여기서 멈추면 여기까지 A로 옮겨. 뭐 방법이 되게 많아요.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결과는 비슷하게 나와. 자, 그럼 넘기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로 이동이 될 거고,
이 삼각형은 빗변이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거 알죠?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가 된다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이 갈고리잖아. 근데 이거 구하는 거 쉽다 이거지. 뭐 하면 될까요? 우주선 하나 이렇게 연근하는 거 아니야? 삼각함수니까 삼각함수로 표현해줘야 되니까 그 직각삼각형 많이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삼각비를 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길이랑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요 길이만 표현하면 끝이네. 그렇죠? 자, 요 길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얘는 요 길이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죠? 그럼 나는 요 길이 A 프라임 Q 길이만 구하면 돼. 그 길이는 얘가 0,2니까 0,2에다가 얘만 빼버리면 되겠지. 그렇죠? 아, 그럼 끝났다. F 세타는 2에다가 2 코사인 세타를 빼준 다음에 삼각비에 의해서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는 게 편하긴 합니다. 알겠죠? 더하기 빼기 많이 나오면 힘들어질 수 있어. 극한일 때는 특히 곱하기가 편하긴 했는데 적분일 때는 반반하면서 해야 됩니다. 뭐 치환 적분 감 나올 것 같지. 적분하기 좋은 형태인 것 같아. 자, 얘를 적분해 봅시다. 자, 얘를 적분할 거야. 2를 빼면서 갑시다. 2를 밖으로 빼주고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적분할 겁니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d 세타. 자, 이거 적분해도 되겠죠? 아, 이거 적분하는 거는 뭐 센서 B단계입니다. 센서 B단계.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지. 자, 뭐 하면 돼요? 바로 뭘 해버리고? 바로 치환해버리고. 자, 이거 t로 치환해버리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이 친구는 dt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1에다가 요거 넣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될 거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요거 넣으면 2분의 1이니까 이 녀석은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요거만 적으면 되는데 2분의 t제곱이라서 2가 곱해져서 t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t제곱에다가 뭐 넣으면 됩니까? 2분의 1 넣고 얘 좀 거시기 하죠.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 넣어서 제곱을 빼주면 답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분의 요거 1 빼기 요거 제곱이잖아. 4 마이너스 4 루트 3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답은 4분의 7 이렇게 하면 4 루트 3 어렵죠? 4 루트 3 그 다음에 7 빼주면 마이너스 6 되겠지. 자, 여기 약분 쳐주면요 2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이 돼서 이게 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 답은 1번.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연속함수의 그래프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때 구간 0부터 1까지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할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때 요거랑 같은 값을 갖는 걸 구해야 돼. 그러니까 누수 문제는 이거를 뭐 fx로 표현하시고 이런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런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데 급수가 딱 나왔어. 미적분이라서 좋아. 옛날에는 가영 시절에 수원 둘이 섞여가지고 더 생각하기 힘들었고 수원 문제로 헷갈리는 애들이 있었어 옛날에. 왜냐면 시그마가 있으니까. 자, 근데 급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건 두 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급수 문제. 그 급수 문제 있지. 그 급수 문제. 등비 급수. 등차수열, 소거열 이런 거. 또는 뭐일 수 있다? 적분일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적분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 급수 문제일 때 사실 정적분 문제일 이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번 나왔어요. 또 최근에 교육청에 나오긴 했어. 급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정적분 문제였던 거야. 항상 그 가능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급수 문제에서 뭐 나올 수도 있다.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 나올 수 있다. 알겠죠? 근데 3점에 많이 나왔으면 4점이 없을 겁니다. 알겠죠? 네. 이러다 또 나오면 어떡하지? 자,
요거는 생각을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풀이 있잖아. x 설정하고 dx 잘 설정해서 적분으로 바꿔서 풀어버린다. 이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자, 두 번째 아이디어는 얘의 기하적 의미를 말합니다. 기하적 의미. 자, 기하적 의미는 결국 구분구적법을 의미해요. 즉, 이 이 직사각형 넓이가 어떤 함수의 정적분 넓이를 접는다로 해석해가지고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서 얘를 적분으로 바꿔버리는 걸 말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드리고 되겠죠. 근데 노술에 좀 더 적합한 풀이는 요겁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 기하적으로 푸는 방법은 애초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구분구조법은 구간을 n 등분합니다. 등분. 그치? 교과서를 보셨습니까? n 등분해서 적분을 해요. 근데 사실은 구분구조법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n 등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는 이만큼 쪼개고 하나는 2배로 쪼개고 하나는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서 표현을 해도 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 사실은. 근데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하면 적분을 못하는 게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등분으로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 리만 적분이죠. 리만 적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녀석의 이 쪼개진 녀석들이 다 0으로 가고 합쳤을 때 구간만 되면은 얘를 적분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리만 적분이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수학과 2학년 때 배우는 해석하기라고 있습니다. 그거 잠깐 들어보시면 되겠죠. 막 찍먹하세요, 찍먹. 자, 그래서 이 문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구간이 0부터 1까지인데 역함수로 존재할 때 얘랑 같은 값을 가져요. 자, 첫 번째 풀이는 기하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무슨 소리냐면 얘를 어떤 넓이의 합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 넓이로 치환시켜서 풀어버리는 거야. 오, 그 무슨 소리지? 자,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럼 일단은 얘네들을 여기다가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럼 얘는 n분의 k를 계속 곱해주는 겁니다. n분의 k. 자, n분의 k라는 거는 결국에 얘는 0부터 1까지 가게 되겠지. 즉, 얘를 넣으면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2, n분의 n까지 가서 1까지 가는 거야. 즉, 얘를 몇 등분? 1을 n등분 시킨 거를 하나씩 보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얘를 요만큼이 n분의 1, 요만큼이 n분의 2, 요만큼이 n분의 3, 요만큼이 n분의 3, 땡땡땡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요거의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요만큼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하적 의미로 부여하면 요만큼 길이로 볼 수 있겠죠. 요만큼 길이, 요만큼 길이로 볼 수 있는 거야. 그걸로 뭔가 이 넓이를 접는다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뜻을 봅시다. 자, 요거는 역함수 입장에서, 자, 역함수 입장이라는 건 여기를 x축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x축이라고 봤을 때 함수값과 함수값의 차이, 함수값과 함수값의 차이 또한 길이로 볼 수가 있지. 자, 여기다가도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다 만약 1을 넣으면 g n분의 1에다가 g 0을 빼는 거죠. 그렇죠? g n분의 1이라는 건 여기다 5를 대입시킨 거예요. 대입시킨 거죠. 그렇지? 여기에 찍히는 요만큼이 뭐야? g n분의 1인 거죠. 그렇죠? 어디다 0 뺐으니까 요 길이에 해당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넣어요. 자, 2를 넣으면 g n분의 2에다가 g n분의 1을 뺀 거예요. 즉 g n분의 2는 요만큼 길이가 될 거고 g n분의 1 요 점이 될 거지. 그럼 두 개 뺐잖아. 무슨 길이랑 똑같겠어? 요 길이랑 똑같겠지. 맞죠?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n분의 3, n분의 2 넣으면은 요거를 이렇게 찍어줬을 때 요거랑 요거의 차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기하적 의미 한번 부여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 자, 뭐냐면 봐봐. 첫 번째 상황. g n분의 1에다 g0 빼면은 여기. 거기다 뭘 곱하래? n분의 1을 곱하래. 그건 무슨 넓이랑 똑같아요?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죠. 맞지? 두 번째. g n분의 2에다가 요거에 여기랑 똑같이 거기다가 n분의 2 곱하면 무슨 넓이랑 똑같아? 이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지. 그 다음 g n분의 3에다 g n분의 2 여기 거기다 n분의 3 요거랑 똑같지.
그건 난 뭘 알 수 있어. 결국에 이걸 쭉 끝까지 가면은 여기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n분의 n-1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요 길이를 표현할 것이다. 나누가 있어. 즉, 이 직사각형의 합이 이 넓이를 덮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극한으로 보내면 이런 쪼가리들은 사라지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답은 뭐다? 0부터 1까지 fx dx다.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답이 3번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알겠죠? 왜?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구분구조법. 그러니까 요즘은 구분구조법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꾼다고 표현을 하죠. 거기서는 얘를 뭐해? n등분을 시키지, 그렇지? n등분을 시켜.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지금 여기서 이게 지금 등분이 돼 있습니까? 등분이 아니야, 그렇지? 등분이 아니어도 사실은 이 직사각형으로 얘를 덮을 수만 있으면 그리고 덮을 수 있고 얘네들 각각의 이 구간들이 0으로 향하고 얘네들 합친 게 이 구간만 먹으면 사실은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만 적분입니다. 알겠죠? 리만 적분. 재밌죠? 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리만 적분 제대로 배우면 불연속 적분하는 것도 배워. 교육 과정에서는 불연속 적분 안 배우죠. 사실 불연속도 적분할 수 있습니다. 재밌죠? 네. 어때? 쫄깃하죠? 네. 요즘은 그런 수수 퍼거들을 많이 주어져. 그렇죠? 자, 근데 논술에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나 정답 못할 것 같아. 점수 줄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안 줄 것 같아. 교육과정대로 안 풀어져. 그럼 만약에 논술 문제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논술 문제였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가 배운 거 내에서 풀어줘야 돼. 알겠지? 두 번째 풀이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 대수적으로 푸는 거야.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답이 될 건 알겠는데 뭔가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어. 교육과정에서. 그러면 대수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대수적으로 푸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결국에 뭐 할 거냐면 이거 수열로 볼 거예요. 수열. 수열로 가서 재정비시킬 거예요. 얘를 수열스럽게 풀 거예요. 수열스럽게. 자, 수열스럽게 푼다는 건 나열해가지고 얘의 뜻을 새롭게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자, 얘를 한번 나열을 해보죠. 자, 나열합니다. 여기다가 1부터 쭉 집어넣는 거예요. 자, 1 넣으면 G 여기 뭐가 납니다. 1n분의 1 마이너스 G 제로. 자, 여기다 곱하기 몇입니까?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 넣으면 G n분의 2 빼기 G n분의 1. 논술이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3 넣어봐. G n분의 3 마이너스 G n분의 2 곱하기 n분의 3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을 더해요. 더하는데 어떻게 더해야 돼요? 규칙이 발견되게끔 더해줘요. 자, 규칙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야 될 것 같아. 그렇지? 보여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더할까? n까지 더해야 돼. 자, n 더하면 g 1에다가 빼기 g n분의 n-1 곱하기 1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지? n이라는 1이라는 건 n분의 1인 거죠. 이걸 이제 뭐 할 거다? 쑥 더할 겁니다. 쑥 더할 거. 규칙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이죠? 보입니까? 논술 문제 아니고 9월에 연동 가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제시문. 내년에는 보이를 받아요. 아하, 이거 안 돼. 자, 뭐가 내년에 보이긴 바라야죠야. 지금 보여야지. 자, 보이죠? 보입니까? 자, 봐봐. 일단 얘 뭐, 몇입니까? 여기라는 거 알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얘 나열을 할 건데, 봐봐. 이렇게 계산해, 이렇게. 요거랑 계산해. 또 어떻게 돼? 얘는 n분의 1 먹고 있고, 얘는 n분의 2 먹고 있고. 빼면은, g의 n분의 1이 몇만큼 있는 거야? n분의 1만큼 빼지는 거죠. 그치? 그럼 얘는 나열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빼기 g의 n분의 1이
n분의 1만큼 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보이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 소고형한 거를 조금 꼰 거야. 이 정도는 충분히 수능에서 나올 수 있거든. 소고형 꼰 거. 자, 이거에다가 이걸 뺀다고 생각해봐. 근데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있잖아. 빼면 몇 되겠어? n분의 1 되겠죠. 그치? 그럼 빼면 어떻게 된다? g에 n분의 2에다가 몇이 곱해진다? n분의 1 이렇게 곱해질 거야. 괜찮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느낌 오죠? 느낌 오니까 알아볼 거예요. 내년이 어려요. 이제 느낌 오지? 했더니 이게 그 다음 뭐겠어? 그 다음 한번 봐요. g n분의 3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지.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빼면 여기 3개 있고 4개 있으니까 빼면 이렇게 될 거야. 알겠죠? 자,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오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겠죠. 아, 이걸 계속 빼다 보면 어디까지 빼겠어? g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1까지 쓸 수 있다. 자, 우리 g 1이니까 여기다 몇만 더해주면 된다? 나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까지인데. 자, 이거 하다 보면 단단단단 어디까지 갑니까? g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1까지 가겠죠. 그다음 더하기 1 여기까지 써도 돼. 그리고 이쁘게 바꾸면 이제 각이 보이죠. 자, 봐봐. 이쁘게 바꾸면 1 마이너스 g의 n분의 1 g의 n분의 2 땅땅땅땅 g의 n분의 n-1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자, 이걸 다시 뭘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급수로 주워 담을 수 있겠지. 자, 급수로 주워 담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g의 n분의 k 곱하기 무한대까지라고 쓰면 좀 거시기 하겠네요. 지금 좀 무한대를 떼고 지금 표현한 거잖아, 그렇지? 무한대를 떼고 표현했으니까 일단 무한대를 써도 괜찮겠죠? 여기다가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거나요? 이렇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약간 이게 맞겠죠? 얘를 어디까지 줘요? n-1번째까지 더해주는 게 맞죠? 그 다음에 n분의 1 이 녀석을 뭐 해줬다? 리미트 씌워서 n을 무한대로 보내줬다.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냥 어떻게 되겠어? 그냥 1로 튀어나오겠죠. 수열이 아니니까.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아는 거야. 그렇지? 얘는 교과서에서. 자, 얘를 뭐로 잡아? x로 잡아. 자, 그럼 이 녀석은 뭐가 됩니까? dx가 될 거야. 그렇죠? 얘가 움직이는 범위가 구간이 되는 거지. 1이면 0이고 n-1이면 1까지 가는 거죠. 구간이 0부터 1까지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1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정적분 gx d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녀석은 역함수 적분이기 때문에 자, 저 0부터 1까지 gx dx는 요 넓이에 해당합니다. 그걸 어디다 뺀 거야? 1 여기에다 뺀 거야. 그 뺀 넓이는 뭐가 되겠어? 이게 되겠죠. 역함수 정적분의 기하적 의미가 되겠어. 그 답이 뭐다? 아까 무한 0부터 1까지 f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29번. 자, 29번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다. 생긴 거 어렵게 생긴 거. 풀만한 문제 출발해보죠. 자, 실수 A랑 여기부터 그냥 고난도니까 그럼 저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 자,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ln x 4제곱 더하기 1-c야. 이거는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이걸 그린 다음에 c만큼 밑으로 내려갔다.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c가 양수니까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gx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딱 보자마자 바로 국밥행동 해줘야죠. 국밥행동. 자, 이거 알파요. 자, 보시면 g a가 제로인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g 프라임 x가 fx인 거 알 수 있어. 그렇죠? 여기까지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서 x축 그어주고 도함수 이 녀석은. 자, 근데 문제에서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a값, 자, a값들을 순서대로 알파라고 수열로 이름 매기지.
알겠죠?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고 n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녀석을 A라고 하지, 아니, 첫 번째 A가 첫 번째 녀석일 때입니다, 정확히. 이 A들을 모아놓은 게 알파 1부터 알파 m인데 그 중에서도 A가 만약에 알파 1일 때 요거를 만족한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 가봅시다. 자, 그럼 내가 해줘야 되는 건 뭐겠어? 일단 첫 번째 GX를 그려야겠지. GX를 그린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죠. 즉 A의 위치를 설정해. A의 위치를 설정한다는 건 X축 위치를 설정한다는 거거든. X축 위치를 설정해서 두 점이 X축과의 두 점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녀석들을 다 찾아. 걔네들이 이제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걔네들 찾아야겠죠. 그 다음에 가나 조건 이용해서 문제 해결하자.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번 출발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뭘 그려야겠어? 자, 요걸 그려야죠. 요거 그리는 건 할만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거 없습니까? 저 녀석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런 놈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요 놈만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 요 놈은 이렇게 생겨온 놈이죠. 정근선 아닙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죠? 를 C만큼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대략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는 그림을 이쁘게 그리면 여기 옵니다.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얘를 C만큼 내린 거지. 근데 C는 양수잖아.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는 마이너스 G. 자, 이 녀석이 뭐야? F.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이 녀석은 G의 도함수입니다. 자, 그럼 이걸 베이스로 그려야겠어. GX를 그리게 되겠지. 이 녀석의 도함수. 사실 수투 문제랑 크게 다를 점이 없습니다. 이걸 베이스로 GX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야. 그렇죠? 대충 그려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뭐 미분감수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게 뭐다? GX. 그럼 그 다음 내가 세팅해줘야 되는 건 뭐야? 이 위에 뭐가 있는 겁니까? A가 있는 거고 A를 딱 잡았을 때 거기에 X축이 그어지고요. 점이 두 개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디가 있겠어? 첫 번째 여기가 있겠지. 자, 그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있겠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여기만 찾으면 안 돼. 여기가 되는 녀석을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도 만족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만족할 것이고 그 다음 여기랑 똑같아지는 요 정도 만족하겠죠. 자, 이런 거 쉽게 찾고 싶으면 하나를 먼저 찾아. 하나 먼저 찾았을 때 이렇게 선이 그어질 거 아니냐? 이 만나는 점 다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어지는 거예요, 선이. 오케이? 자, 그러면 순서대로 여기가 알파 1,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알파 3, 여기가 알파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가 되셨죠? 자, 그게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땡땡일 때 이 상황입니다. 땡땡일 때 상황이 되려면 A가 6에 되겠죠. A가 6에 되네. 자, A가 요 녀석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네요. 자, 출발해보죠.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되어 있어. 자, 그럼 극소는 어디서 가지는 겁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죠. 즉,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1이라는 거고 알파 3가 몇이라는 겁니까? 1이라는 거지. 그럼 나 여기서 C는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왜? 여기가 1이라는 건 얘가 1,0을 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ln(2-c는 0이니까 나는 C는 ln이다. 이걸 바로 구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의 대망의 조건은 저 나번 조건이에요. 자, 나번 조건의 해석을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잘 관찰해야 돼요. 함수를 잘 관찰해야 돼요. 일단은 A가 알파 1이라고 했으니까 X축은 어디에 그어지는 겁니까? 여기 이렇게 X축 그어진 상황이지. 그렇죠? X축 그어진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이거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원래 함수가 무슨 함수입니까? 지금 무함수지. Y축 대칭이지. 그럼 이 녀석의 부정적분은 무슨 대칭일까? 0, 네모에 대해서 대칭이야. 알겠지? 얘는 0, 기함수는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평행이기 때문에 0, 별에 대해서 대칭. 즉, 이 녀석은 여기에 y축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 녀석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정대칭을 활용해야지 문제가 쉽게 풀린다.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뭐를 빨리 구할 수 있냐면 1이고 대칭이니까 여기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가번까지 풀었을 때 이 정도 세팅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번으로 넘어가는 거야. 자, 당연히 얘가 4개까지 생긴다는 거 아니까 그 다음에 m이 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나번 세팅으로 가봅시다. 나번 보면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이 적분한 녀석은 0부터 1까지 이걸 적분한 거에다가 알파 4 곱하기 k를 곱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 어쩌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 식을 보고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첫 번째, 다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해. 그거일까요? 아니요. 그거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저다 기하적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기하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뭐 함수값의 차이로 본다든지 아니면 뭐 넓이로 본다든지 정적분이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잖아. 그런 의미 한번 부여해봅시다. 그러면 봐봐. 일단 왼쪽을 보자. 왼쪽 빨간색으로 할게요. 알파 1부터 알파 4까지 정적분한 거는 당연히 그냥 뭔가 저 녀석을 적분한다는 먹은 거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gx라는 함수 입장에 생각하면 뭐랑 똑같을까요? 요 넓이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맞습니까? 요 넓이. 자, 근데 이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넓이는 뭐랑 똑같을까요? 정대칭이니까. 뭐랑 똑같을까요?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를 지나는 이런 직사각 넓이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 왜? 얘가 정대칭이니까. 그렇죠? 이 정도 생각을 하면서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오른쪽을 딱 살펴보면 이거 뜻 봐봐요. 잠깐만, 지금 내가 왼쪽을 뭐로 해석하고 있어? 넓이로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항상 등식이나 부등식을 해석할 때 그냥 숫자로 해석해도 되지만 만약에 한쪽이 기울기면 한쪽도 기울기, 한쪽이 넓이면 한쪽도 넓이, 이런 식으로 통일되게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얘를 뭔가 넓이로 해석해야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길이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자,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은 0부터 1까지 절대값 fx dx잖아. 이거는 결국에는 0부터 1까지 얘가 움직인 거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움직인 양, 함수값 변화량. 그러면 제가 의미하는 건 요거랑 똑같죠, 요만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얘가 뭐 같아? 높이처럼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 상태에서 알파4를 딱 봤더니 자, 알파4를 못 봤잖아. 자, 알파4도 이제 뭐로 해석이 되는 거야? 길이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버리는 거지. 그러면 요만큼만 봤을 때 이거의 뜻이 뭐가 되는 거야?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버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을 비교하는 건데 K배라는 건 결국에 상수배를 말합니다. 근데 빨간색은 뭐로 바꿀 수가 있어? 주황색으로 바꿀 수가 있죠. 주황색. 자, 주황색은 파란색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면 되죠. 2배 하면 되기 때문에 K는 2다. 이렇게 구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걸 한번 봅시다. 자, 구해야 되는 건 첫 번째 M 구하셔야 되고 M은 4네요. 4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K 구해야 돼. K 2죠. C 구해야 돼. LN. 자, 얘네들을 곱하면 돼요. 그럼 답은 4 곱하기 2 곱하기 2의 LN C니까 2를 곱하면 됩니다. 답은 16.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발상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돼요. 제 엔제에도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함수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좌표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동적분이니까 기하적으로 해석할 concept도 있다. 오케이? 기하적 해석이라는 건 넓이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배운 게 많잖아. 그 배운 게 많은 거를 잘 활용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 봐봐. 일단은 fx가 결정이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생각이 또 들어야 되는 건 사실 문제에서도 그림에서도 주고 있지만 얘 자체가 결국에 뭐인 겁니까? 얘 자체가 16 x세제곱 마이너스 2x 합성 sin x 이 꼴이잖아. 그치? 그쵸? 그럼 얘가 뭐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 주기성을 띈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주기성을 띈다. 2파이 주기를 똑같이 그려줘. 똑같이 그려줘. 그쵸? 근데 3차 함수가 거탕수로 들어가서 이런 모양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N축 그리면 쉽게 그려낼 수 있어요. 일단 문제 계속 읽어보시면
자, t는 1보다는 크고 14보다는 작대. 자, 그때 y는 t가 있는데요. 자, y는 t가 있어.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y는 t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 문제를 뭐 좀 더 디테일하게 풀면 사실은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이 볼록이죠, 볼록이 이거를 체크를 해야 돼. 이걸 높이를. 함수값을 체크해서 이 새끼가 3 루트 2보다 큰 작은지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걸쳐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닐 것 같죠, 그렇지? 이거를 아닐 것 같긴 한데 너무 이런 풀 때 뭔가 너무 위험할 것 같으면 저거 체크해 주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저기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고요. 그냥 이 녀석 그려서 결국에 저 함수 값이라는 건 혹시 선생님 해줄게요. 자, 보시면 제가 3차함수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렇지? 결국 이 문제에 그려진 건 요만큼 0부터 2파이까지 가는 동안 이렇게 이게 1인데 이게 좀 길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 모양이에요. 그렇지? 그럼 결국 이 녀석은 뭐겠어? 이 녀석의 극소값하고 똑같겠죠? 이거 체크하면 이거 체크할 수 있겠지? 그럼 나 해야 될 거는 여기 극소값 구한 다음에 이 녀석이 1보다 작은지 큰지 이걸 판단해 줘야 돼요. 판단해 보시면 작아요. 오케이? 자, 이거 베이스로 갑니다. 자, 그때 문제에서 느껴야 돼. y는 t랑 만나는 x좌표 중에서 작은 걸 순서대로 나열할 때 n번째 녀석을 xa라고 하죠. 자, 그 말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만나. 자, 이 녀석이 뭐야? x1. 이렇게 만나. 이게 뭐야? x2. 자, 이게 두 번째 산입니다. 두 번째 산에서 만나는 이 녀석. 이게 뭡니까? x3. 자, 이 녀석이 뭡니까? x4.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있대. 자, 그때 자, 그 녀석에 대해서 이걸 적분하래. CN이라는 건 이거야. 그 말은 즉 이거지. C에다가 1을 넣으면 X1에 대해서 이걸 적분하라는 거야. 그럼 X1은 즉 상수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이게 변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1이라고 결국 뭐야? T라는 녀석이 여기에 딱 대응이 됐을 때 찍히는 X 좌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난 X1은 그냥 뭐라고 봐도 되는 거야? 이 부분에 뭐다? 역함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럼 나는 fx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의 역함수를 x1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를 g1이라고 하겠습니다. g1t로 잡니다. 괜찮지? 즉 g1t는 이 fx가 주기성 때문에 졸라 많을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슬로프 있죠. 첫 번째 올라가는 경사. 여기에 대한 역함수 값을 g1t라고 잡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지?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 여기에 찍히는 이 친구는 요 녀석에 대한 역함수가 되겠지. 부분 역함수. 즉 얘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 G, 2T 이런 식으로 잡아서 쭉 표현하면 되더라고요. 결국에 여기서 표현된 이 XA라는 건 이 fx의 부분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주기성이 있고 어때? 존내 많잖아. 뭔가 규칙성이 있을 거라는 거지.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일단 먼저 뭘 해볼 거냐면 이걸 해볼 거야. 이 수열이잖아. 하나 대입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죠? 뭐부터 구할 거다? C1부터 구할 거다. C1. 자, C1을 구한다면 결국 뭘 구한다는 거야? 3 루트 2부터 5 루트 3까지 F 프라임 G T G1T분의 T DT가 되는 거지. 이거 딱 보자마자 역함수 모양인 거 보이죠? 자, 이건 뭐랑 똑같아요? G 프라임 T랑 똑같지. 자, 그럼 나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 얘는 3부터 루트 2까지. 자, 5 루트 3 걷다가 T 곱하기 G 프라임 T DT라고 바꿀 수가 있어. 자, 이제 좀 적당히 배운 친구들은 여기서 부분 적분을 치겠지만 우리는 잘 배우신 분들이잖아. 자, 이거 보고 뭐라는 걸 느낄 수 있을까? GX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보다 역함수 적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봐봐, 잘 봐야 돼. 잘 봐. 이거 헷갈립니다. 자, 봐봐. G 기준에서 역함수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함수로 들어가야 돼. 즉 F를 적분해야 돼. 얻다가 이거 대응된 거예요. 그러니까 G를 본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기를 X좌표로 해서 자, 일단 이거 세팅을 해드리겠다. 3루트 2랑 5루트 3을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 루트 2가 있고 여기에 5 루트 3이 있다 그렇지? 그때 G 입장에서 본다는 것은 여기 X축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본 녀석의 역함수니까 원래 녀석으로 돌아오는. 오케이. 자, 원래 녀석 어디부터 어디까지 대응을 시켜야 돼? 3 루트 2가 대응되는 요 포인트부터 어디까지? 5 루트 3이 대응되는 요 포인트까지 뭘 해줘야 된다? 적분을 시켜줘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의 뜻은 뭐랑 똑같겠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적분시킨 거랑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어. 괜찮습니까? 자, 이 적분된 값을 양수인 거 우리가 대충 알고 있으니까 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딱 느낌 받아요. 무슨 느낌 받아야 되냐? 만약에 이게 G2T야. 자, G2T면은 어떻게 대응이 되겠어? 감소하는 녀석에 대해서 대응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대응이 되는 게 어디에 찍혀? 여기에 찍혀서 여기부터 fx를 어디까지 접근해줘야 돼? 여기에 대응이 되는 여기까지 접근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얘는 접근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음의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지.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근값이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별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왜냐하면 얘네들 대치인 거는 보이죠? 얘네들이 대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별이면 이 녀석 마이너스 별이 나올 거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 봉우리로 가도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G3에 대해서 해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표현이 될 거예요. G4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표현이 될 거예요. 즉, 여기서 이 시그마가 의미하는 것 중에 C1 더하기 C2는 뭐가 될까요?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오케이? 이렇게 더하면 제로. 이렇게 더하면 제로.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더해도 제로죠? 이렇게 더해도 제로지? 그러면 C 101까지 다 날라가겠지. 그럼 남는 게 뭐야? 결국에 뭐만 남겠어? C 5만 남을 겁니다. 알겠죠? 이 문제는 그냥 C1을 구하는 문제. 자, C1을 구하라는 건 결국 뭘 구하는 거야? 이걸 구하는 거지. 자, 이걸 구하는 건 결국에는 fx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시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사실. 자,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건 뭐야? 문제에서 줬어. 개친절. 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자, 어디입니까? 3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괜찮아? 자,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건 결국 뭘 풀면 되는 거예요?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요 놈아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 사인 세제곱 x 더 빼기 2 사인 x dx. 그럼 이 문제 이거 적분하는 게 끝이야. 자, 이거 적분은 센스하기죠. 이거 적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나눠서 적분하면 되겠죠. 나눠서. 자, 이 녀석은 그냥 적분하면 되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적분하면 되겠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바꿔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으로 바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치환하면, 자, 이 녀석을 치환하면 t로 바꾸고 해서 이제 dt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지.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는 심플한 문제다. 저 계산은 쉬우니까 여러분 할 수 있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9 더하기 3분의 17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답은 얘네들이 뭐 빼주는 건가요? 3분의 36 답은 12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역함수 정적분을 잘 활용하면은 되게 심플하게 풀 수가 있어요. 수열 때문에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내가 이게 사설 문제 본 것 중에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변형 문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사답입니다.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됐었냐 그때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를 해석을 잘 해주면 그냥 얘 이거 적분, 이거 적분, 이거 적분, 이거 적분 풀마로 되면서 어차피 이게 다 똑같다는 게 보이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 정도만 바뀌면 얘가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느낌만 좀 살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F, 그냥 여기가 F가 돼 있어. F가 돼 있고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동그라미 세모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떤 느낌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까? 이 녀석이 역함수 적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C1에 해당하는 뭘까요? 이렇게 적분된 값을 말하는 거지. 두 번째 녀석은 뭘까? 이렇게 적분된 녀석을 말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은 이 넓이로 표현이 되겠지. 근데 그 다음 녀석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적분이 되겠지. 얘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야. 근데 마지막에 끝에 홀수가 나오면 그 홀수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까요? 이런 블럭으로 잡아야겠지. 자, 이런 블럭으로 잡으려면은 뭔가 주기를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 넓이까지 표현을 해줘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도는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